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68세 우리 할머니. 단 하루도 식당 문을 닫은 적 없던 할머니가 난생 처음 사흘간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배웠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경주의 7월은 혈관처럼 뜨거웠다. 천년 고도의 돌부처들마저 땀을 흘릴 것만 같은 오후, 서연당의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만은 예외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늘하고 고요한 이곳에서 김서연은 40년째 같은 자세로 녹그릇을 닦고 있었다. 쇳소리가 울렸다. 딸랑딸랑. 68세.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자식들이 모두 떠난 지 10년. 김서연의 인생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것뿐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되어 밤 10시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났다. 43년간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완벽한 루틴이었다. 어머니, 휴가 좀 가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의무감이 묻어 있었다. 휴가요? 서연은 찬물에 잠긴 손을 멈췄다. 그 단어가 낯설었다. 딸도 그러는데 한정식 집이야 좀 쉬어도 되잖아요. 어머니도 사람이신데 평생 일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 그래, 나도 사람이지. 서연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사람 김서연 말이다. 그럼 사흘만. 전화를 끊자마자 후회했다. 아니, 무서웠다. 43년간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 없는 서연당을 68년간 한 번도 멈춰본 적 없는 자신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네, 친구들과 부산에 다녀오겠습니다. 부산이라니. 그녀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부산에 가본 적도 없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그녀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이상한 꿈에서 깼다. 오래된 녹그릇에 금이 가는 꿈이었다. 43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그 그릇에 실금이 생기더니 점점 벌어져 마침내 둘로 나뉘는 꿈. 그런데 꿈에서 그녀는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다. 꿈에서 깬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늘 하던 대로 녹그릇을 들어 올렸는데 딸깍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정말로.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건 우연일까? 계시일까? 아니면 미쳐가는 68세 여자의 착각일까? 휴가 첫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서연당에는 다른 소리가 없었다. 발소리도 웃음소리도 심지어 시계 소리도. 43년간 이 집을 가득 채웠던 손님들의 담소가 사라지자 그제야 이 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도.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메아리쳤다. 마치 빈 무덤 속을 걷는 것 같았다. 내 무덤. 서연은 전에 없던 생각을 했다. 나는 언제부터 죽어 있었던 걸까? 그때였다. 현관문이 아닌 후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서연은 얼어붙었다. 43년간 후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후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곳은 옛날에 쓰던 작은 출입구로 덩굴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도 않는 곳이었다.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들렸다. 더 급해진 듯했다. 서연은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망설였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순간이었다. 평생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변수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례합니다. 문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어 발음이 섞인 어딘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말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후문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목재 문짝 너머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불안한 숨소리. 마치 오래 걸어온 사람의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향해 움직였다. 43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 문을. 손바닥에 닿은 차가운 철제 문고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니, 그녀의 손이 뜨거웠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68세에 43년 만에 처음으로 끽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를 마주했다. 아름답다는 말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표현이 없었다. 72세로 보이는 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안개처럼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바리톤이었다. 이안입니다. 이안.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을까? 김서연입니다. 그녀도 모르게 답했다. 43년간 서연당 사장이라고만 소개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안이 목에 걸고 있던 카메라는 범상치 않았다. 오래되고 값비싸 보이는 동시에 어딘지 친숙한 느낌이었다. 서연은 그 카메라를 어디서 본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사진작가이신가요? 예, 건축사진을 찍습니다. 한국의 고건축을 담고 있어요. 이안의 눈이 서연당의 기와지붕을 올려다봤다. 이런 아름다운 한옥이 아직 남아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어떤 그리움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오래 사셨나요? 43년입니다. 서연이 답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43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빌려 살아온 것 같았다. 43년. 이안이 중얼거렸다. 저도 그 정도 시간을 이곳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워하며?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 분이신가요? 예, 하지만. 이안이 말을 멈췄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주저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떠났었어요.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말했다. 스스로 놀랐다. 43년간 서연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손님이었다.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 하지만 이안은 달랐다. 그는 그냥 들어와도 되는 사람 같았다.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은 이안은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저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이 43년간 닦아온 기둥들, 바른 장판들,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정원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집에는 사람의 정성이 스며 있어요. 사람의 정성.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43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것을 이 낯선 남자가 단숨에 알아봤다. 차라도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늘 하던 대로 차를 우리려는데 손이 다른 찻잔을 향하고 있었다. 매니 찬장에 곱게 모셔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찻잔. 15년간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그 잔을. 왜 지금? 차를 가져다 주며 서연은 이안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남성적이면서도 어딘지 섬세한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향기가 났다. 무슨 향기였을까? 먼 나라의 바람 같은 자유로운 냄새였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 43년간 누구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 언제나 사장님, 어머니, 할머니였다. 서연 씨라는 호칭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이안 씨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안의 답변은 간결했다. 평생 혼자 살았어요. 세상을 떠돌며. 평생 혼자. 서연은 그 말이 부럽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곧 자신에게 놀랐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자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서연 씨는 혼자 이 큰 집을 지키시는군요. 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서연은 답할 수 없었다.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정직한 답변이었다. 이안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너무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운 것이 뭔지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가 찻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상해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뭐가 이상한데요? 외롭지 않아요. 처음으로. 그날 오후 이하는 서연당 주변을 사진으로 남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건물보다 서연을 더 많이 담았다. 정원에서 꽃을 정리하는 모습, 기둥에 기대어 먼 산을 바라보는 뒷모습, 저녁 준비를 하며 미소 짓는 옆 얼굴. 왜 저를 찍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43년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보여준다고? 누구에게? 이 사진들로 뭘 하실 건가요? 작품집을 만들 거예요. 한국의 마지막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안이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서연 씨, 내일도 와도 될까요? 서연의 심장이 또 뛰었다. 마지막 아름다움이라니. 그 제목이 왜 이렇게 슬픈 걸까? 네. 좋아요.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인생에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안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간절해서였다. 이안이 떠난 후 서연은 그가 앉았던 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6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또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녹그릇이 깨지는 꿈이 아니었다. 자신이 날아가는 꿈이었다. 경주의 하늘 위로, 구름 위로, 세상 끝까지.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젊었다. 20대의 김서연이었다. 꿈에서 깨자마자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맨 밑에서 하나의 사진을 꺼냈다. 50년 전 20살의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화가가 되고 싶다던, 세상을 그림으로 담고 싶다던 그 시절의 김서연. 그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서연당입니까? 내일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사흘간 휴업합니다. 휴업이요? 서연당이 휴업을 해요? 네. 처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거울을 보았다. 68세의 김서연이 아니라 처음으로 여자 김서연을 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낯설면서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내일 이안이 온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68세에 43년 만에 진짜로. 잠들기 전 서연은 이안의 카메라가 떠올랐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에. 하지만 언제, 어디서였을까? 그리고 이안이 했던 말. 43년간 이곳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왜 그는 경주를 그리워했을까? 그는 누구일까? 서연은 모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흘 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당의 오래된 기와 아래에서 김서연은 행복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주에서의 사흘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 여자의 마지막 여름이 동시에 첫 번째 사랑의 시작이기도 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던가. 하지만 68세와 72세의 사랑에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다. 이안이 떠난 후 서연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43년간 익숙했던 그 정적이 이제는 낯설었다. 마치 다른 집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아니, 같은 집에서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랄까. 서연은 이안이 앉았던 자리를 몇 번이나 쳐다봤다. 아직도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자유로운 바람의 냄새. 68년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그런 향기. 내일 또 온대. 중얼거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설렜다. 언제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어렸던가?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일을 했다. 거울 앞에 섰다. 68세의 김서연이 아니라 여자 김서연으로서 자신을 바라봤다. 희끗한 머리칼, 주름진 손등, 구분 등.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 서연은 옷장을 열었다. 43년간 같은 스타일의 옷들만 걸려 있었다. 검정, 회색, 갈색. 실용적이고 튀지 않는 옷들. 그런데 맨 안쪽에 거의 잊혀진 곳에 하나의 한복이 걸려 있었다. 연분홍 치마에 하얀 저고리.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이었다. 48년 전 20살의 김서연이 입었던. 이걸 입어볼까? 미친 생각이었다. 68세가 48년 전 옷을 입는다니. 하지만 서연은 이미 한복을 꺼내고 있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젊은 김서연이 있었다. 주름과 흰머리 너머로 20대의 그녀가 빛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내일 이걸 입어볼까? 그 생각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68세에 누군가를 위해 예쁘게 차려입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설렐 줄이야. 한복을 정리하다가 치마 속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 손을 넣어보니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서연에게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을 때가 오면 그때의 너는 아마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I, L, I, L.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다. 일이? 설마. 아니, 그럴 리 없다. 이건 48년 전 편지인데 이안과는 어제 만났는데. 하지만 필체가 똑같았다. 어제 이안이 서연당 방명록에 남긴 글씨와. 이럴 수가.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 편지는 누가, 언제, 왜 한복 속에 넣어둔 걸까? 그리고 I, L은 정말 이안일까? 만약 그렇다면 48년 전에도 이안이 있었다는 뜻인가? 그때의 서연을 사랑했던 누군가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다. 마치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려는 것처럼. 새벽 5시 서연은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일찍 잠에서 깼다. 꿈을 꿨다. 20살의 자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첨성대로 달려가는 꿈.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손의 감촉만 생생했다. 서연은 결국 연분홍 한복을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다. 68세의 여자가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똑똑똑. 후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같은 시각, 같은 문에서. 하지만 서연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 씨. 이안이 서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카메라 대신 작은 꽃다발을 들고. 그런데 서연의 한복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 한복. 이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이상한가요? 서연이 수줍게 물었다.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안이 멈칫했다. 48년 전에도 똑같은 한복을 입은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48년 전에요? 네. 그때도 경주에서였어요. 첨성대 아래에서. 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래전에. 서연은 어제 발견한 편지를 떠올렸다. I, L, 일이.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인가요? 서연 씨도 기억하시는군요. 이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48년 전 20살의 서연 씨를.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쏟아지듯이.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새벽 불안해서 첨성대로 나갔던 20살의 서연. 그곳에서 만난 젊은 사진작가.
단 하루 경주를 함께 돌아다녔던 그 남자. 이안, 정말 당신인가요? 네, 서연 씨. 48년 만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68세와 72세가 된 지금,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20대의 청춘이 살아있었다. 왜 그때 떠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었어요. 이안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48년간 후회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흘렀다. 48년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가끔 꿈에서 만나던 그 사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생생했던 그 감정. 저도 그랬어요. 서연이 고백했다. 왜인지 모르게 계속 그리웠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정말인가요? 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와 첨성대를 걸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었구나. 이안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48년 만의 스킨십.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연 씨, 이번에는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안의 눈이 간절했다. 48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뭐예요? 사랑합니다. 48년 전에도 지금도.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첨성대로 향했다. 48년 전 그 길을 다시 걷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여유롭게 마치 시간이 무한히 많은 것처럼. 그때는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서연이 웃었다. 젊었으니까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으면서도 한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몰랐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여유로워요. 68년을 살고 나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아니까요. 첨성대가 보였다. 1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48년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더 친근하고 더 아름다웠다. 서연 씨. 이안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48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약속했던 거 기억하세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요. 똑같은 곳에서. 아, 서연이 기억해냈다. 그랬네요. 근데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네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으니까. 이안이 서연을 바라봤다. 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주시겠어요? 남은 시간이라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안의 고백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래서 왔어요.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었어요. 48년 전 놓친 사랑을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서연은 이안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아직 살아있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몰라요. 6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건 이안이 미소를 지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달빛 아래에서 68세와 72세의 연인이 포옹했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간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포옹하는 동안 서연은 이안의 목에서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수술 자국 같았다. 이안 씨, 혹시 항암 치료 흔적이에요. 이안이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치료는 포기했어요.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서연의 마음이 아팠다. 그럼 고통스럽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전혀 아프지 않아요. 마법 같아요. 하지만 서연은 이안이 가끔 미세하게 찡그리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아픈 걸 참고 있구나. 이안 씨, 우리 시간이 정말 없는 건가요? 서연 씨. 이안이 서연의 볼을 어루만졌다.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깊이가 중요한 거죠. 하루라도 진짜로 사랑하면 그게 평생이에요. 첨성대에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다. 이한 씨, 제가 당신을 간병해 드릴게요. 서연 씨, 그럴 순 없어요. 당신에겐 가족이 43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은 시간만큼은 사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끝까지. 이한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서연 씨, 정말 괜찮으신가요? 48년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서연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들아, 엄마가 여행을 좀 더 연장하려고 한다. 여행을요? 며칠 더요? 서연은 달빛이 비치는 창을 바라봤다. 글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다. 그것이 김서연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68세에 시작하는 첫 번째 진짜 사랑에. 사랑의 늦은 나이란 없다. 다만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서연은 6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용기를 냈다. 서연과 이하는 서출지로 향했다. 연꽃이 한창인 7월의 오후 두 사람은 천천히 연못가를 걸었다. 68년을 살아오며 서연이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저 연꽃을 보세요. 이한이 카메라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진흙 속에서 저렇게 맑은 꽃을 피우다니. 서연은 물 위에 떠있는 연꽃들을 바라봤다. 뿌리는 어두운 진흙 속에 박혀 있지만 꽃은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43년간 고단했던 삶의 진흙탕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한 씨, 제가 진흙이라면 당신은 햇빛인 것 같아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연꽃이에요. 스스로 아름다움을 품고 있던 거죠. 저는 그냥 그걸 알아봤을 뿐이에요. 이한이 셔터를 눌렀다. 하지만 렌즈는 연꽃이 아니라 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연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68세 여인의 옆얼굴이 그의 카메라에 담겼다. 왜 자꾸 저를 찍어요? 기록하고 싶어서요. 이 순간을.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68년을 살면서 누군가 자신의 순간을 기록할 만큼 소중하게 여겨준 적이 있었던가. 연못가 벤치에 앉아 서연은 이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이야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서연당을 지켜온 이야기.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한이 물었다. 후회요? 서연이 생각해봤다. 가끔 궁금하긴 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뭘 하고 싶었는데요? 화가요. 서연이 웃었다.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68세예요? 서연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한이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이걸로요? 네. 뭐든 좋아요. 연꽃이든 하늘이든 제가 됐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다. 48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숙해졌다. 마치 잠들어 있던 근육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린 것은 연꽃이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68년의 삶이 담겨 있었다. 아름다워요. 이한이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은 그림을 보며 울었다. 48년 만에 그린 첫 그림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왜 이제껏 포기하고 살았을까? 왜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이한 씨, 당신은 어떻게 사진작가가 됐어요? 이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사실은 처음부터 사진작가였던 건 아니에요.
젊을 때는 건축가였어요. 경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럼 왜 사진을? 48년 전 서연 씨를 만나고 난 후에요. 이안이 연못을 바라봤다. 그날의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아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추억을 담고 싶어서.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그가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사진 덕분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안이 서연을 바라봤다. 결국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이제 첫날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시간이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다. 서연 씨, 이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약속했잖아요. 사흘이라고. 그럼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서연이 생각해봤다. 경주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었다. 불국사요. 어릴 때 부모님과 가본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불국사의 새벽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새벽이요? 네. 해 뜨기 전에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서연은 설렜다. 68년을 살면서 새벽에 누군가와 어딘가를 간 적이 있었던가. 늘 혼자였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식당 일을 준비하는 게 전부였다. 그럼 새벽에 만날까요? 너무 일찍 아닐까요? 전혀요. 저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안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 68세 소녀의 순수함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이안이 가끔 숨을 깊게 쉬는 것을 눈치챘다. 아픈 곳을 참고 있는 듯 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안이 자신을 위해 아픔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동시에 더욱 간절해졌다. 이 소중한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서연당 앞에서 헤어지기 전 이안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일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니,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이안이 서연의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그런 종류의 애정 표현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일 새벽 5시에 후문에서 만나요. 네. 꿈에서 만나지 말고 꼭 와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거울을 봤다. 하루 종일 웃어서인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주름도 덜 보이는 것 같았다. 사랑이 주는 마법인가 보다. 침대에 누워 서연은 오늘 그린 연꽃 그림을 다시 봤다.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에 대한 기대였다. 불국사에서 이안과 함께 볼 새벽 풍경은 어떨까? 그리고 이 설렘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연은 모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도. 잊혀진 선율. 새벽 5시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43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으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놀랐다. 68세가 되어서 데이트 옷을 고민하다니. 결국 어제와 같은 연분홍 한복을 선택했다. 이안이 좋아했던 그 한복을. 후문을 열자 이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좋은 새벽이에요, 서연 씨. 일찍 오셨네요.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마치 소풍 전날 밤 같았어요.
이안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도 웃었다. 그들은 함께 불국사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경주의 거리는 조용했고 마치 두 사람만을 위한 세상인 것 같았다.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비밀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관람객은 거의 없었고 고요한 절간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계단이 가팔라서 조심하세요. 서연은 이한의 따뜻한 손을 느꼈다. 48년 전에도 이렇게 손을 잡고 걸었던가.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20살의 자신과 25살의 이한이 경주의 거리를 거닐던 그 시절. 다보탑 앞에 서자 이한이 말했다. 여기서 일출을 기다려봐요. 곧 해가 뜰 거예요. 두 사람은 다보탑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탑처럼 그들의 사랑도 48년의 시간을 견뎌낸 것일까? 이한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48년 전에도 여기 왔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시간이 없었죠. 하루밖에 없었으니까. 왜 하루만이었을까요? 이한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유학을 위해서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놓은 상태였고, 그런데 왜 경주에? 마지막으로 고향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서연 씨를 만났죠.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그렇다면 그때 이하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마지막 추억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뭘 하셨어요? 건축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건축사진 작가로 일했어요. 유명한 건물들을 찍으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결혼은 하셨어요? 이한이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왜요? 서연 씨가 있었으니까.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48년간 혼자 살았다니. 자신 때문에. 미안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덕분에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났잖아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곧 해가 뜰 것이다. 이한이 바구니를 열었다. 안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와 보온병에 담긴 커피가 들어있었다. 새벽 소풍 같네요. 서연이 웃었다. 평생 못 해본 일들을 하고 싶어요. 서연 씨와 함께 햇살이 다보탑을 비추기 시작했다. 천년 전 석공들이 혼을 담아 새긴 조각들이 새벽빛을 받아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봤다. 아름답네요. 서연 씨가 더 아름다워요. 68세한테 무슨,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서연 씨 눈빛을 보세요. 20살 때와 똑같아요. 이한이 카메라를 들어 서연을 찍었다. 새벽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한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가요? 이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고. 아프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안 아파요. 서연 씨와 함께 있으니까. 서연이 이한의 손을 잡았다. 그럼 더욱 소중하게 보내야겠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네.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아침을 먹으며 이한이 말했다. 서연 씨,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서연당에서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요. 옛날 음악으로. 음악이요? 서연당에는 음악 나오는 게 없는데.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한이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뭘 들려주실 거예요? 48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요. 서연 씨가 20살 때 들었을 음악. 서연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았다. 이안이 음악을 틀자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다. 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노래, 기억나세요? 결혼 전에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그때는 가사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아시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의 아픔, 기다림의 쓸쓸함, 그리운 마음. 이제는 모든 가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음악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패티 김의 사랑의 미로였다. 서연은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20살의 자신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들으며 막연한 사랑을 꿈꾸던 그 시절로 같이 불러볼까요? 이안이 제안했다. 저 노래 못해요. 괜찮아요. 저도 음치예요. 두 사람은 서툴게 함께 노래했다. 음정이 맞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정겨웠다. 68세와 72세의 노래는 젊은이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절절하고 애절했다. 이한 씨, 48년 전에도 노래 부르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너무 쑥스러웠어요. 지금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나이 들면서 얻는 자유로움이죠. 노래가 끝나자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서연 씨,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될까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68세에 듣는 첫 고백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맞춤을 했다. 68년과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다. 입맞춤이 끝난 후 서연이 말했다. 이상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첫사랑을 하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이안의 얼굴에 피로가 보였다. 서연은 이안을 서연당 안방으로 모셨다. 좀 쉬세요. 고마워요. 조금만 누우면 괜찮을 거예요. 이안이 눕자 서연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마치 아픈 남편을 돌보는 아내처럼. 서연 씨,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48년 전에 당신을 두고 떠난 사람인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제는 함께 있으니까 됐어요. 이안이 서연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곧 잠이 들었다. 서연은 그의 평온한 잠자리를 지키며 생각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를 끝까지 사랑할 용기가 있을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둘째 날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사흘 중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서연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은 행복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다. 이안이 잠에서 깬 것은 밤 10시였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잤어요? 5시간 정도요. 푹 주무셨어요. 이안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어지러움을 느꼈다. 서연이 재빨리 부축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래 누워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서연은 이안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헬쑥해진 것을 눈치챘다. 병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드셨어요? 이안이 물었다. 아니요. 함께 드시려고 기다렸어요. 서연이 준비한 저녁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갓 지은 밥. 이안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다.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는 집밥 같아요. 미국에서는 혼자 해 드셨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사 먹었어요. 요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서연의 마음이 아팠다. 48년간 혼자 살며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을 그를 생각하니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뭐예요? 이안이 말을 멈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7월의 밤 공기는 따뜻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서연 씨,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서연이 고민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 있어요. 서출지라고. 연못이 있는 곳인가요? 네. 연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좀 멀어요. 상관없어요. 서연 씨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안이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43년간 혼자 살던 서연당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새벽 3시쯤 이안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이안이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아파. 너무 아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안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이 있었다. 이안 씨, 괜찮아요? 이안이 눈을 떴다. 서연 씨, 죄송해요. 깨웠나요? 열이 있어요. 약 드셔야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해열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안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간병하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서연은 밤새 이안 곁을 지켰다. 그의 열이 내릴 때까지, 평온하게 잠들 때까지. 아침이 되자 이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이라니. 아, 그게 아니라. 휴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서연은 이안이 실현한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서출지로 가는 길에 이안은 계속 기침을 했다. 서연이 등을 토닥여주며 물을 건넸다. 정말 괜찮아요? 네. 연꽃을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출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연못가에는 이미 몇 명의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그리 붐비지는 않았다.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분홍빛, 흰빛의 연꽃들이 초록색 잎사귀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와, 이안이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데려와 주셨어요. 그때는 연꽃이 뭐가 특별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아시겠어요? 네.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두 사람은 연못가 벤치에 앉았다. 연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서연 씨, 연꽃 같아요. 제가요? 네. 힘든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 자체가. 이안이 카메라를 들어 연꽃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렌즈는 자꾸 서연을 향했다. 또 저를 찍으시네요. 연꽃보다 더 아름다우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안은 많이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는 듯 했다.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씩 먹으면 돼요. 식사 후 다시 연못가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안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저 때문에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이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른 사람과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48년간요? 네. 바보 같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는데. 하지만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특히 밤에. 하지만 서연 씨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서연이 이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오후 늦게
이안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서연 씨,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서연이 놀랐다. 결혼식이요? 간단하게라도. 우리 둘만의. 하지만 평생 한 번도 신랑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68세에 다시 신부가 된다니.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서로에게 약속하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이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소박한 은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새벽에 배송받았고요. 서연은 울었다. 이안이 얼마나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서연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 앞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공식적인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의식이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 비록 늦었지만 이제 정말 부부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이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요. 집에 가요. 서연당에. 하지만 제발요. 병원에서는 싫어요. 서연은 택시를 불러 이안을 서연당으로 데려왔다. 이안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 서연은 깨달았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안 씨,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서연 씨만 있어주세요. 그날 밤 서연은 이안 곁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 씨, 네.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저도요. 4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이안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작별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서연 씨, 내일 아침에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흘을 보냈으니까.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서연 씨를 사랑했던 남자로. 당연하죠.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이안이 서연의 손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서연은 밤새 기도했다. 제발 내일 아침에도 이안이 눈을 뜨기를,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기를.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날 새벽 이안은 서연의 손을 잡은 채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띤 얼굴로. 서연의 사흘간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서연은 이안의 차가워진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안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평생 68년을 살면서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병원에서였고 이렇게 바로 옆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안을 정리해 주었다. 깔끔하게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그의 손에 어제 끼워준 반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안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서연은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다. 겉면에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였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흘을 보냈습니다. 48년 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들은 그 긴 기다림을 모두 보상해 주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카메라와 사진들을 보세요.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 그림을 그리세요. 당신의 그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이안.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도 있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안의 카메라를 열어보니 사흘간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첨성대에서의 모습, 서출지에서의 미소, 한복을 입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어젯밤 잠든 자신의 모습이었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장례를 치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이안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서연도 공식적인 가족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안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서연에게 맡긴다는 내용에. 장례식은 조용했다. 이안의 몇 안 되는 지인들과 서연당의 단골 손님 몇 명이 참석했을 뿐이었다. 서연은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다. 어떻게 지내셨던 분이세요? 한 손님이 물었다. 제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비록 사흘이었지만 이안은 정말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화장이 끝난 후 서연은 이안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여행이라. 정말 여행이었나? 인생의 여행이었을까? 네. 잘 다녀왔어. 언제 식당 다시 여세요? 단골 손님들이 자꾸 물어보시던데. 서연은 생각해봤다. 서연당을 다시 열 수 있을까? 이안의 기억이 가득한 이곳에서. 아직 모르겠다.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할 뿐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이안이 머물렀던 방을 바라봤다.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이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옷들, 카메라 장비들,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 그 중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찍은 건축물들의 사진도 있었고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 서연의 눈길을 끌었다. 48년 전 20살의 자신이 첨성대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안이 그때도 자신을 찍었던 것이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연, 1976년 7월 15일.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서연은 깨달았다. 48년 전 그날도 지금도 7월 15일이었다는 것을. 운명적인 우연이었을까?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이안의 사진을 보며 지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했다. 다시 그림을 그리라는. 서연은 화구를 샀다. 68세에 처음 사보는 본격적인 화구였다. 물감, 붓, 캔버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렜다. 첫 번째 그림은 연꽃이었다. 서출지에서 본 그 연꽃들.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그림은 첨성대였다. 달빛 아래의 첨성대. 이안과 함께 본 그 풍경. 세 번째 그림은 이안의 뒷모습이었다.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었지만 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연은 이안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가 어깨 너머로 자신의 그림을 보며 격려해 주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아직 서연당을 열지 않았다. 손님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은 이안이 마지막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문을 열어보니 30대 정도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혹시 이안리 선생님을 아세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누구세요? 저는 김미나라고 해요.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요? 네. 미국에서 사진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나는 이안이 미국에서 유명한 사진작가였다는 것,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와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촬영한다고 했다는 것을 서연에게 들려주었다. 선생님이 찍으신 마지막 사진들을 봤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마지막 사진들이요? 미나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선생님이 미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작품집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요. 파일 안에는 서연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한복을 입고 웃는 모습, 그림을 그리는 모습, 연꽃을 바라보는 모습, 잠든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서 서연은 아름다웠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이분이 할머니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서연이에요. 미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선생님이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분이세요? 평생 그리워했다고요? 네. 선생님이 가끔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두고 온 사랑이 있다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서연은 눈물이 났다. 이안이 48년간 정말로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이 새삼 실감났다. 선생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미나가 말했다. 뭐죠? 이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어달라고 하셨어요. 서연이라는 제목으로. 서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사진으로 전시회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들은 사랑의 기록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그날 밤 서연은 생각했다. 정말로 전시회를 열어야 할까? 자신의 사진을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 하지만 이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가 말했던 살아야 할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결심했다. 전시회를 열기로. 이안과의 사랑을, 그리고 68세에도 가능한 새로운 시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사진을 선별하고 액자를 맞추고 전시장을 섭외하고. 하지만 미나와 이안의 다른 제자들이 도와주어서 가능했다. 전시회 개막일 서연은 떨렸다. 검은 한복을 입고 전시장에 선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다. 사진 속의 그 여인이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 관람객이 말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아름다워요. 전시회는 큰 화제가 되었다. 68세 여인과 72세 남자의 늦은 사랑 이야기.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투어 소개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전시회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의 편지였다. 저도 60세인데 새로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할머니를 보고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은 깨달았다. 이안이 왜 이 전시회를 원했는지. 단순히 자신들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서연은 다시 서연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43년간 닫아본 적 없던 그 문을. 첫 손님은 전시회를 본 30대 여성이었다. 할머니, 정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음식을 차려냈다. 이안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도 함께. 그날 밤 서연은 이안의 유골함 앞에서 말했다. 이안 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이안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안과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68세,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마지막 저녁. 전시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서연당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전시회를 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입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도 많았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여전히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다.
이안이 떠난 지 2달째 되던 어느 저녁, 서연은 혼자서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다. 이안이 좋아했던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그가 처음 먹었을 때 감탄했던 갓 지은 밥. 마지막으로 이안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 저녁을 혼자나마 완성하고 싶었다. 촛불을 켜고 이안의 사진을 식탁에 세워두었다. 마치 그가 건너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안 씨, 오늘은 당신만을 위한 저녁이에요. 서연은 혼자 식사를 하면서 이안과 대화를 나눴다. 전시회 이야기, 새로운 손님들 이야기, 그리고 요즘 그리고 있는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싶어 해요. 전시회도 열어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바람이 촛불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이안의 카메라를 꺼냈다. 그동안 차마 만져보지 못했던 그 카메라를. 무겁고 묵직했지만 그의 손때가 묻어 있어 따뜻했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안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은 더 아름다웠다. 서연은 처음으로 셔터를 눌러보았다. 촛불이 켜진 식탁, 이안의 사진, 그리고 창밖의 달.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는데 누구일까? 문을 열어보니 4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이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죄송합니다. 혹시 아직 식사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들어오라고 했다. 이름이 뭐예요? 김정우라고 합니다. 정우는 혼자 온 것 같았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서연이 차려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흘렸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음식 맛이 나서. 서연은 정우 옆에 앉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1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셨는데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서연의 마음이 아팠다. 자식들이 멀리 있어 외롭게 지내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들의 이야기였다.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셨나 봐요. 네. 이 된장찌개 맛이 정말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서연은 정우에게 된장찌개를 더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리워서 음식에 정성을 담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세요. 정우는 한동안 계속 울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서연은 이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떠났죠. 그럼 할머니도 처음에는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후회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떠난 분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정우가 서연을 바라봤다. 대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셨던 방식으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방식이요? 네. 아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아들이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는 항상 제 행복을 걱정하셨어요. 그날 밤 정우는 늦은 시간까지 서연당에 머물렀다. 서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정우가 떠난 후 서연은 다시 이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이안 씨, 제가 정우 씨에게 해준 말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보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맞죠? 촛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며칠 후 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서연당을 단순한 식당이 아닌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낮에는 여전히 한정식을 내는 식당이지만 저녁에는 혼자 온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안이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서연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첫 번째 특별한 저녁 손님은 60대 여성이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며 찾아왔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서연은 그녀와 함께 식사하며 이안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8세에 만난 사랑, 비록 짧았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들에 대해. 정말요? 할머니도 그런 일이? 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 여성은 희망을 품고 돌아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친구와 함께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서연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이안과의 사랑 이야기를, 때로는 43년간 서연당을 지켜온 이야기를, 때로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림 그리기 이야기를.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다. 서연당의 특별한 저녁에 대한. 예약 없이는 오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은 상업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만을 받아들였다. 돈을 받지도 않았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료비라도 받으셔야죠. 정우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연당을 찾는 단골이 되었다. 괜찮아요. 이안 씨가 저한테 준 것들이 있어서. 이안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였던 그의 작품들은 높은 가격에 팔렸고 미국의 부동산도 있었다. 모든 것이 서연에게 남겨진 것이었다. 이안 씨,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제게? 서연은 이안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30대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둘 다 울먹이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 아기를 잃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클 것이었다. 언제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서연은 그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할머니, 어떻게 이 슬픔을 견뎌야 할까요? 서연은 이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지만 너무 아파요. 아픈 만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안을 잃은 슬픔을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면서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서연의 딸이었다. 엄마, 요즘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안과의 만남, 사흘간의 사랑,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엄마가 그런 일을? 딸은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어머니가 왜 달라졌는지, 왜 이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는지.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그날 밤 딸과 함께 이안의 사진을 보며 서연은 말했다. 이분이 엄마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날 수 있어. 엄마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분을 알 수 있을 거야. 딸이 돌아간 후 서연은 이안에게 말했다. 이안 씨, 이제 정말 알겠어요. 당신이 저에게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사랑이었네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이안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서연의 특별한 저녁은 계속되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연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다. 이안과의 사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도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68세에 시작된 서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었다. 이안의 사랑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의 특별한 저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깊어가는 12월, 서연당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서연은 요즘 자주 피로를 느꼈다. 68세의 나이에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이안의 방에서 그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두 번째 편지.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벌써 몇 달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지쳐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서. 서연,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일 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당신만의 행복을.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68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나는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이안.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안은 죽어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정호에게 말했다. 정호야, 내가 좀 쉬어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조금 지쳤어. 정호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안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서연은 특별한 저녁을 일주일에 3일로 줄였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첫 번째 자유로운 저녁, 서연은 이안과 함께 가지 못했던 곳들을 혼자 다녀보기로 했다. 경주 시내의 작은 갤러리였다. 갤러리에서 서연은 한 젊은 화가의 작품을 보고 감동받았다. 그의 그림에는 생명력이 넘쳤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젊은 화가가 대답했다. 혹시 그림을 그리세요? 조금. 취미로요.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신 분들의 그림에는 특별한 깊이가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다시 꺼내봤다. 이안을 만난 후 그린 수십 장의 그림들. 연꽃, 첨성대, 이안의 모습, 그리고 서연당의 풍경들. 정말 전시회를 해볼까? 서연은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야, 내가 그림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 정말요? 할머니 그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미나가 서연의 그림들을 보러 왔다.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미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래. 네. 기법은 서툴지만 감정이 정말 진솔해요. 특히 이 연꽃 그림과 선생님 뒷모습 그린 것. 그럼 정말 전시회를 해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첫 개인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제목은 68세의 첫걸음으로 정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서연은 새로운 그림들도 그렸다. 서연당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 특별한 저녁의 풍경들, 그리고 이안 없는 자신의 일상들. 그중 하나는 자화상이었다. 거울을 보고 그린 68세의 자신. 주름이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 개막 일주일 전 뜻밖의 손님이 서연당을 찾았다. 70대 정도의 남성이었다. 혹시 서연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이안 선생님의 친구였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이안의 친구라니.
미국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어요. 한국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듣고 찾아왔어요. 민수는 이안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서연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48년 동안 다른 여자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소개해줘도 관심이 없었죠. 정말요? 네. 그리고 매년 7월 15일에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연 씨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또 울었다. 이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꼈다. 그런데 서연 씨, 선생님이 마지막에 부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민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작은 카메라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다.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서연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의미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았다. 딱 맞았다. 그리고 이것도요. 민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항공권이 들어 있었다. 파리행 항공권이에요. 선생님이 미리 예약해 두셨어요. 파리요? 네. 서연 씨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루브르 박물관도 보고 몽마르트 언덕도 가보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놀랐다. 이안이 자신을 위해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었다니. 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걱정 마세요. 현지에 선생님 친구들이 있어요.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항공권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68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음 날 서연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파리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파리요? 갑자기요? 서연은 이안이 남긴 선물에 대해 설명했다. 엄마 가세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혼자 가도 괜찮을까?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충분히 독립적이시잖아요. 전시회가 끝난 후 서연은 파리로 떠났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다.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마법 같았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거리의 화가들을 만나고 센 강변을 거닐며 스케치를 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언어의 벽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림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만난 80세 프랑스 화가는 서연에게 말했다. 마담, 당신의 그림에는 아무르 사랑가 있어요. 기법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파리에서 돌아온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이안 씨, 정말 감사해요. 68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파리에서 그린 스케치들과 사진들을 정리하며 서연은 다음 전시회를 계획했다. 파리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서연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만남이었다. 서연의 그림 전시회를 본 75세 남성이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영수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는 전직 교수였다. 서연의 그림, 특히 이안을 그린 작품들을 보며 자신도 그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고 했다. 75세에도 사랑이 가능할까요? 서연은 이안의 편지를 떠올렸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면 거부하지 말라고 했던. 가능하죠. 언제든. 그날부터 영수는 종종 서연당을 찾았다. 처음에는 식사만 하다가 점점 서연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심스러웠다. 이안에 대한 마음이 아직 생생한데 다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가시겠어요? 서연은 망설였다. 이것이 데이트의 시작일까? 영수 씨,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친구로서요. 혼자 가기엔 아쉬운 공연이 있어서요. 그날 밤 서연은 이안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이안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이안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결심했다. 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이안과의 사랑은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동시에 새로운 인연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68세 서연의 인생에는 아직도 새로운 장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수와의 첫 콘서트는 클래식 공연이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이안과 함께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긴장하세요? 영수가 물었다. 조금.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함께 오던 곳인데.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가 된 사람들이었으니까.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연주되는 동안 서연은 이안을 떠올렸다. 그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이안이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공연이 끝난 후 영수가 말했다. 커피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와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영수가 말했다.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게 둘이서 하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서연은 영수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도 이안을 잃고 나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서연 씨 그림을 보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해서 사랑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의 감정들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서연은 영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이안 씨,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콘서트홀의 풍경이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무대와 조용히 듣고 있는 관객들. 그 중에는 이안의 모습도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며칠 후 영수가 다시 서연당을 찾았다. 서연 씨, 제가 가르치는 그림 동호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그림 동호회요? 네. 60세 이상 분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다들 늦게 시작한 분들이라 부담 없을 거예요. 서연은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한 번만 구경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시면 되고요. 결국 서연은 그림 동호회에 나가보기로 했다. 동호회 모임은 영수의 집 작업실에서 열렸다. 6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환영해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서연이라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서연 씨. 전시해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각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려보세요. 영수가 주제를 제시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안과 함께 서출지에서 연꽃을 보던 순간을,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연은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슬쩍 보았다. 모두 저마다의 행복한 기억을 그리고 있었다. 손주와 놀던 순간,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곳,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 와, 서연 씨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감탄했다. 고마워요. 아직 서툴러서. 무슨 소리예요? 마음이 느껴져요. 그날 이후 서연은 정기적으로 그림 동호회에 참여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기법도 배웠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안에 대한 그리움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연 씨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그림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네.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부러워요.
저희 남편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서 표현 안 해도 사랑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방식이 다를 뿐이죠. 서연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림 동호회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서연과 영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연인이라기보다는 깊이 이해하는 친구 같은 관계였다. 어느 날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저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무리해서 연인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서연은 안도했다. 영수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서로 외로울 때 함께해주는 동반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수가 덧붙였다. 네, 그게 좋겠어요. 그렇게 서연과 영수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다. 이안에 대한 서연의 마음을 영수가 이해해 주었고, 영수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서연이 받아들여 주었다. 봄이 되자 서연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림책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안과의 사흘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미나가 격려했다. 할머니만이 그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림책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글과 그림을 동시에 만들어야 했고, 이안과의 추억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썼다. 68세의 서연은 사흘간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짧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림책의 첫 문장이었다. 작업을 하면서 서연은 이안과의 시간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다.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함이 더 컸다. 6개월 후 드디어 그림책이 완성되었다.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정식으로 출간하기로 했다. 이안과의 사흘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서연당의 단골 손님들, 그림 동호회 친구들, 그리고 이안의 사진 전시회를 봤던 사람들까지.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저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65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책 덕분에요. 한 할아버지가 고백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안과의 사랑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이안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이안 씨, 우리 사랑이 책이 되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중년과 노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서연에게는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어느 날 강연 후 한 70대 여성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도 6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어요. 용기를 내서 고백할까요? 당연하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서연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는 서연당에서 손님들을 맞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한 저녁 시간을 운영했다. 주말에는 강연을 하거나 그림 동호회에 참여했다.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들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이안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서연의 삶 곳곳에 스며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68세에 시작된 서연의 새로운 인생은 70세가 된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었다. 이안과의 사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파문들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쌈능솔숲에 부는 바람. 서연의 40째 생일이었다. 아니, 70세 생일이었다. 이제는 나이를 다르게 세고 있었다. 이안을 만난 68세를 자신의 진짜 인생의 시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일 아침 서연은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프랑스 파리였다. 친애하는 서연 선생님께 저는 소피 듀랑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책 이안과의 사흘의 프랑스어 번역자입니다. 이 책이 프랑스에서도 큰 감동을 주고 있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특히 몽마르트 언덕의 화가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림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과 사랑을 담아 소피.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파리에서 전시회를 한다니. 이안이 선물해준 파리 여행에서 만난 인연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안 씨, 우리 이야기가 프랑스까지 갔어요. 그날 저녁 서연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딸과 아들 가족, 그림 동호회 친구들, 서연당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영수까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녀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70세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50대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그림 동호회 친구가 말했다. 사랑받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더니 정말이네요. 영수가 웃으며 덧붙였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는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파리에서 전시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파리에 다녀올까 합니다. 정말요? 딸이 놀라며 물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엄마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이제 저도 충분히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서연이 이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안 씨가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연은 영수와 단둘이 차를 마셨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70세의 마지막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부럽네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영수 씨도 함께 가요. 저를요? 네. 혼자 가기엔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영수가 깜짝 놀랐다. 하지만 저희는 연인이 아니라 동반자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수가 생각에 잠겼다. 좋은 생각이네요. 아내와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기도 하고. 일주일 후 서연과 영수는 함께 파리로 떠났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 달간의 예술 연수였다. 파리에서 서연은 몽마르트 언덕의 화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공통 분모로 깊이 소통할 수 있었다. 마담 서연, 당신의 그림에는 라 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가 있어요. 한 프랑스 화가가 말했다. 서연의 파리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70세 한국 할머니의 늦은 사랑이라는 스토리가 프랑스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과 꿈에는 시효가 없어요. 서연이 프랑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파리에서의 한 달은 서연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더 자신감 있어졌고 세계적인 감각도 키웠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변화였다. 서연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온 것이었다. 68세에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다. 정말 저를 찍으시는 건가요? 서연이 의아해했다. 네.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나이 듦에 대한 편견을 깨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서연당에서의 일상, 그림 그리는 모습, 그리고 이안과 함께했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는 장면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출지에서의 촬영이었다. 3년 전 이안과 함께 봤던 그 연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이안 씨, 보세요. 연꽃이 더 예뻐졌어요. 카메라는 조용히 서연의 모습을 담았다. 7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사랑에 빠진 소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를.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서연은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다. 강연 요청은 물론이고 책 출간 제안, 심지어 드라마 원작 제안까지 쏟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본업을 잊지 않았다. 여전히 서연당을 운영했고 특별한 저녁 시간도 계속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이안과 닮아 있었다. 혹시 이안 리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물었다. 네. 저는 이안 삼촌의 조카 데이빗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이안의 가족이라니.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한국의 서연이라는 분을 꼭 만나보라고. 데이빗은 이안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전해주었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마지막 편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벌써 몇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 조카 데이빗이 찾아갈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능솔숲에 가보세요. 우리가 함께 걷지 못했던 그곳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이안.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안의 마지막 선물이 궁금했다. 다음 날 서연은 데이빗과 함께 삼능솔숲으로 갔다. 신라 왕릉들이 있는 조용한 숲길이었다. 삼촌이 이곳 어디엔가 뭔가를 묻어뒀다고 하셨어요. 데이빗이 말했다. 한참을 찾던 서연은 한 소나무 아래에서 작은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반지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에게 이것은 48년 전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약혼 반지입니다. 이제서야 전해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한 사흘은 제 인생 전체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이 당신에게 새로운 70년을 선물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새로운 사랑이 와도 좋고 혼자여도 좋습니다. 다만 행복하기만 하면. 사랑합니다, 서연. 이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 보았다. 딱 맞았다. 48년 전에도 지금도. 그때 바람이 불었다. 솔숲을 스치는 따뜻한 바람이었다. 서연은 그 바람 속에서 이안의 음성을 들었다. 고맙습니다, 서연. 아니에요, 이안 씨. 제가 더 고마워요. 데이빗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70세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그날 저녁 서연은 서연당에서 마지막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성대한 만찬이었다.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서연당을 정우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정우가 깜짝 놀랐다. 저에게요? 네. 당신이 가장 서연당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어디로요? 딸이 물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안과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영수가 말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동반자니까.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이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이안 씨, 이제 정말로 여행을 떠나요. 당신이 못 다본 세상을 제가 대신 보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 사진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서연은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서연당을 떠났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었다.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에게 서연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안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봤다. 경주가 한국이 작아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68세에 만난 사흘간의 사랑이 70세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안 씨, 우리 함께 세상을 보러 가요.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제목은 끝없는 여행이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새로운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이양과의 사랑이 서연에게 세상에 대한 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선물해 준 것처럼 경주에서 시작된 사흘간의 사랑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70세 할머니의 배낭여행이라는 새로운 모험과 함께, 그리고 삼릉솔숲에서는 오늘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천년의 시간과 사흘간의 사랑을 기억하는 따뜻한 바람이. 사랑의 늦은 나이란 없다. 다만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김서연은 68세에 용기를 냈고 70세에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올랐다. 이양과의 사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